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예전엔 가뿐하게 하던 장보기마저 힘겨워진다면 근감소증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회복도 느려지며 심지어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근육이 점점 빠지는 병,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치료법과 예방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근감소증, 영어로 sarcopenia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 골격근량과 근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근육은 빠집니다. 특히 60대부터는 매년 1%에서 2%의 근육이 줄고 70대가 되면 10년 사이에 15%에서 3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닌데요. 방치하면 건강 수명 자체가 줄어드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70대 환자분들 중 근육이 줄면서 허리가 아프고 걸음이 느려지고 자꾸 넘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최대 3배, 고관절 골절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손실이 아니라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 거죠. 국제 근감소증 작업그룹에서는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약화와 신체 기능 저하, 이 모두를 포함할 때 근감소증으로 진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보통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기 시작해서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의 30에서 50%까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운동 부족, 특히 저항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경우, 단백질 섭취 부족이나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호르몬 감소와 같은 호르몬 변화, 당뇨나 심장질환, 암치료 등과 같은 만성질환,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근감소증을 앞당깁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골절로 움직임이 줄어든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급격히 근육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아닌데요.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고 만성질환의 회복을 지연시키며 면역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망률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WHO와 국내 보건당국도 근감소증을 노인의 대표적인 건강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만으로 근감소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육은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재생되고 커지기 때문에 격일 또는 주 3회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고령자는 근감소증 유병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강도의 근력 운동을 48시간 간격으로 나머지 날에는 가벼운 유산소나 스트레칭을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걷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근력 운동의 대체가 되진 않지만 혈류 개선과 대사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병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간 강도의 근력 운동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처음엔 스쿼트를 한 개도 못 하셨어요. 하지만 벽에 기대서 하는 벽 스쿼트 10개, 계단 오르기 하루 3층, 그리고 주 2회 밴드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늘려가서 6개월 후에는 중간 강도 근력 운동이 가능해지고 근육량도 늘었습니다. 현실적인 루틴을 추천해드리자면 월수금은 전신 위주의 근력 운동을 30분 정도 하시고 화목토는 30분의 걷기와 스트레칭, 일요일에는 휴식이나 명상을 권해드립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입니다. 골격근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육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의 회복보다 분해가 더 빨라져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단백질 하루 권장량이 체중 1kg당 1.0에서 1.2g으로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질병에서 회복 중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지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근단백 합성 능력이 감소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덜 흡수하고 덜 활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도 중요한데요. 근육은 운동 중에 손상되고 수면 중에 회복되며 자랍니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과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근육 재생이 저하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상승하며 근육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기준 7시간에서 9시간, 특히 깊은 수면 확보가 중요하므로 일정한 수면 습관 유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환입니다. 운동 부족이나 영양결핍, 만성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주 2회에서 3회의 꾸준한 근력운동, 단백질 섭취와 충분한 수면 같은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통증 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